안녕하세요. 한뜻모아 여러분. 반포복지관의 손계빈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뜻 여행도 취소되고 그래서 학교도 계속 온라인 수업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건강은 잘 챙기면서 잘 지내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이것저것 많이 취소되고 그래서 이번에 한뜻모아와 함께 인권교육 한번 진행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차근차근 같이 배워나가 봅시다. 간단하게 목차 먼저 설명할게요. 목차는 지금 보여주는 내용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인권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살펴본 인권을 바탕으로 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법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관련 법에는 크게 첫 번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옹호, 집단으로서의 역할, 권익옹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권익옹호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권익옹호 활동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서 저희 한뜻모아가 이제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뜻모아의 역할을 좀 더 뭔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확인하는 목차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권의 개념과 특성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인권의 개념 먼저 알아볼게요.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그 다음에 환경 또는 능력과 관계없이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가 나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라는 것이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세계인권선언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그 다음 이제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더보기란에 추가를 해둘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권은 이 자체로 보편적인 개념이지만 인권이 특정 사회와 연결될 때는 그 사회의 체계적 특성이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란 소유하는 대상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문화권별 그리고 국가별로 인권에 대한 의식과 또 존중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한 가지를 예로 들자고 하면 저희가 버스 정류장에 있을 때 이제 줄을 서는 방법만 봐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문화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핀란드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되게 넓게 줄을 서요. 그에 반해서는 우리는 이제 커다란 이제 정류장이 하나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겠죠. 하고 버스가 오면 달려가서 타고 사실 이런 부분들만 봐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뭔가 이런 인권들이 어떻게 존중하는지 사람들이 이런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시로 하나씩 들었고요.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함께 의식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제 핀란드에서 이렇게 줄을 좀 넓게 서기로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국인이 핀란드에 가서 여행을 갔다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또 버스를 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한국인은 잘 모르니까
그럼 줄을 또 이렇게 따닥따닥 쓰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 핀란드 안에서의 사회적 규범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서로 사실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함께 의식을 가지고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발달장애인 관련한 법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세계인권선언문 제25조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음식, 입을 옷,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실업 상태에 놓였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거나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그 밖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생계가 곤란해진 모든 사람은 사회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는 내용이 제25조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또 만들어진 법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첫 번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먼저 알아볼게요. 이 법은 우리가 흔히 장차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차법의 키워드는 차별이라는 건데요. 차별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차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차별, 두 번째는 간접 차별, 세 번째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네 번째는 광고에 의한 차별. 이렇게 4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직접 차별이라는 거는 정말 그냥 누가 봐도 대놓고 차별하는 것을 직접 차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장애인과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장애인은 여기 출입할 수가 없어요. 라는 이유로 당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들, 출입을 거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직접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간접 차별은 이제 직접 차별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요, 뭐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꼭 의자에 앉아야 해요. 식당에 있는 의자에 앉아야 해요. 라는 식으로 뭔가 이용하기 어렵게 그리고 이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간접적으로 만드는 차별들을 의미해요. 세 번째,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라는 것은 장애인이 무언가를 이용할 때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편의 제공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편의 제공을 이제 거부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수능 시험만 봐도 뭔가 이제 색약이라든지 뭔가 좀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큰 글씨의 시험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시험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잘 보기 위해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큰 글씨의 시험지를 뭐 안 준다든지 제공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서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너무 설명이 어려울 경우에 이거를 좀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상황들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광고에 의한 차별인데 예를 들면 이제 광고에서 나타나는 차별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광고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장애인이 함께하고 있는 광고가 없는 경우, 장애인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 뭔가 광고가 있는데 긍정적인 상에 있어서는 비장애인으로만 그리고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뭐 장애인으로만 그리고 이런 경우들을 이제 광고에 의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을 금지하고 이러한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장차법이에요. 장차법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용 및 교육에 대한 차별 금지, 두 번째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평등하게 제공할 것, 그 다음에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모성권, 부성권, 성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말고도 장애인의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장애 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2014년에 제정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목적도 같이 살펴보자면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에 관해서도 역시 오른쪽에 4개의 항목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발달장애인의 권리의 보장에 관련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지 지원 및 서비스에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가족과 보호자 지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 이렇게 크게 4가지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그 장차법이랑 조금 다른 점은,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거겠죠. 그래서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구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발달장애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이제 제정된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거나 본인의 인권을 옹호하는데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옹호해주고 같이 이제 주장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지정되었다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발달장애 옹호인은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옹호라는 것은 목소리를 내어 함께 말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옹호인은 발달장애인의 편에 서서 말해주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발달장애인은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옹호인은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결정한 것을 함께 주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옹호인의 역할을 한 5개 정도로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살펴보자면, 첫 번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두 번째, 당사자의 편이 되어주기. 세 번째, 당사자에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보호하기. 네 번째, 당사자가 결정한 것을 함께 주장하기. 다섯 번째, 당사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이렇게 5가지의 역할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권익옹호 활동을 해야 하는지 좀 뭔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자면, 첫 번째, 변화를 미리 알려주고 배려해주세요. 우리가 발달장애인과의 소통이 사실은 첫 번째부터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긴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이제 서로의 신뢰를 형성하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뭔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바로 무언가를 활동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어떤 활동을 할 거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이제 알려주고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발달장애인들도 약간 안심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면서 아,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구나 하고 덜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변화를 미리 알려주고 배려해주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당사자의 편이 되어주기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 뭐 음식점에 갔는데 입장을 거부하는 경우 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이용을 하는데 불편한 시선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경우 뭐 이런 이제 되게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것들을 경험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 있을 때 우리가 당사자의 편이 되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 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든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당사자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입장에서 함께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을 파악하고 관심 가져주기 라는 것들은 이 당사자 분들마다 그들만의 규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뭐 활동을 하기 전에 꼭 뭔가 손을 씻어야 돼 라든지 아니면 나는 활동하기 전에 꼭 무언가를 이제 오늘 활동을 어떤 걸 할 건지 꼭 확인하고 뭔가 활동을 해야 돼 라는 그런 당사자들만의 규칙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좀 설명해주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봐주기. 발달장애인의 성향상 약간 본인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피력하는 게 어려운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여주고 이분들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은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주고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거기에 이제 이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알았으면 우리가 같이 주장해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기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분들은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예를 들면 뭔가 우리가 함께 활동해야 돼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왜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똑같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겠죠. 뭔가 우리가 이런 규칙을 정했기 때문에 함께 활동해야 돼요 라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전달을 해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뭔가 같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뭐 제가 너무 속상해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당사자별로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알아가고 이 당사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같이 전달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다려주고 원인에 대해 관심 가져주기. 사실은 우리도 뭔가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는 좀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발달장애인과 함께 활동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입장에서보다는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이분의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살펴봐주고 조금 더 이해하고 그래서 같이 좀 맞춰가면서 활동하고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또 더보기란에 추가로 해둘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읽으시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뜬모와 인권교육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3일 일요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만족도 조사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함께 추가해 둘게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13일 일요일까지 꼭 작성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권교육에다가 봉사자 교육 저희가 한 번 더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 드렸을 텐데 이렇게 두 가지 교육 꼭 만족도 조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사회도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활동도 많이 취소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이 활동해주고 권유공유 활동으로도 계속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올해 마지막까지 함께 활동해 주시고 저희는 2021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